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밤이랑 호두의 수확량은 어떻게 조사하냐, 지금 그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제 3번 수확량 조사 나와 있는데 여기부터 보시면 되죠. 자, 대상 품목 뭐예요? 대상 품목은 밤이랑 호두 두 가지 품목입니다. 밤이랑 호두의 수확량은 어떻게 조사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아래 내용 나와 있는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품종의 수확기가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수확기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종의 수확 시작 도래 전마다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 어떻게 하냐 보시자면은, 자,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을 조사할 때는 조사하는 날짜,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에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기 수확 그리고 수확 혜택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 어떻게 해요?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자, 농지랑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먼저 심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주수 조사, 이거는 뭐예요? 나무 수를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인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이제 피해가 발생한 거죠. 미보상 주수가 몇 주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사나무 주수가 몇 주인지 각각의 주수를 파악하고요. 자,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를 파악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빼주면은 우리는 조사에 필요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초로 우리 별표일에 따라서 표본주가 몇 개인지 표본 주수, 자, 오타난 것 같네요. 표본 주수를 산정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표본 주수를 몇 주로 할 거야, 그거를 정했으면은 이제 표본주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표본주 어떻게 선정해요? 표본주는 이제 표본주 간격에 따라서 표본주를 정한 다음에 나는 이 나무를 조사할 거야, 이렇게 나무에 이 조사용 리본을 부착하겠죠. 자, 그리고 이 표본주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붙어있는 과실이 몇 개인지 착과, 그리고 떨어진 과실이 몇 개인지 낙과의 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은 조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수 그리고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를 하는데요. 이때 과실수 기준 어떻게 해요? 자, 밤의 경우에는 송이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개수를 세고, 호두는 청피 기준으로 개수를 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밤송이는 뭔지 알죠? 그럼 호두의 청피는 뭐예요? 자, 호두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에 열려있는데 그 초록색 겉 표면을 우리는 청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청피 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두 껍질이랑 호두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두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막을 청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착과수랑 낙과수는 어떻게 조사하냐? 먼저 착과수 조사 방법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표본주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붙어있는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하는 게 착과수 조사고요. 자, 다음 낙과수 어떻게 조사하냐? 자, 우리는 표본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정된 표본주별로 자, 수간 면적 내에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나무 아래 떨어진 과실수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계약자가 떨어진 과실을 한 군데 모아놨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냐? 자, 다음 내용 나와 있는데요. 단 계약자가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둔 경우에는 각 표본주별로 낙과수가 몇 개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죠. 자, 다만 이 계약자가 부지런해서 떨어진 과실을 한 군데 모아놨을 수 있죠. 또는 각각의 표본주별로 낙과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확인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 어떻게 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농지 내에 전체 낙과수를 품종별로 구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조사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떨어진 낙과수가 몇 개인지 개수를 셉니다. 자, 그리고 전체 낙과 중에서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착과 그리고 낙과수 조사까지 했어요. 얘네를 조사를 자, 이렇게 착과 그리고 낙과수 조사까지 했어요. 자, 얘네를 조사를 왜 했어요? 우리는 수확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친 거예요. 자, 수확량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조사한 거에 이제 과중을 조사해야겠죠. 그 내용이 아래 7번에 나와 있는데요. 자, 과중조사 어떻게 해요? 농지에서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 그리고 한 농지당은 최소 60개 이상 추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지가 있으면은 이 품종별로는 20개 이상 해야 되고 한 농지당은 최소 60개 이상, 요 두 가지를 전부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과중조사, 밤은 어떻게 하고 호두는 어떻게 하냐? 아래 각각 그 내용 나와 있는데요. 자, 밤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아까 송이라 그랬죠? 품종별 과실 송이의 개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과실 송이 내에 과립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지름 길이를 기준으로 정상은 30mm 초과를 정상. 자, 그리고 소과는 30mm 이하를 우리는 소과라고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니까 지름을 기준으로 30mm 초과하면은 정상, 30mm 이하이면은 소과구나.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소과인 과실, 그러니까 30mm 이하인 과실은 무게를 어떻게 지금 책정하냐? 해당 과실의 무게를 실제 무게의 80%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100%로 적용하지 않고 얘는 크기가, 지름의 길이가 30mm 이하의 소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 무게를 80%,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산할 때 곱하기 0.8, 80%만 적용하는구나. 요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호두의 경우 지금 어떻게 과중조사를 하냐? 호두의 경우에는 품종별로 과실, 아까 청피라 그랬죠? 이 청피의 개수를 확인하고 무게를 조사하면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래 박스 보시면은 이제 품종별 계당 과중 구하는 공식 나와 있어요. 자, 표본 과실수, 전체 표본 과실수를 분모 자리에 넣어주고요. 자, 품종별로 정상 표본 과실 무게합 플러스 소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80%로 적용한다고 했죠. 아까 이 품종별 계당 과중은 밤의 경우의 얘기네요. 자, 밤의 경우에는 정상 표본 과실, 한마디로 지름 길이를 재서 30mm를 초과한 거를 우리는 정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과의 경우에는 지름 길이를 재서 30mm 이하는 소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 같은 경우에는 30mm를 초과한 거는 이 전부 다 무게를 더해주고, 그리고 30mm 이하의 소과의 경우에는 이 무게를 다 더한 값에 80%만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0.8을 곱해주는구나. 요 두 개를 더해서 표본 과실수로 나눠주면은 품종별 한 개당 과중 나오는구나. 요거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 2-10 밤에 소과를 구분하는 요령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소과는 지름 길이가 30mm 이하인 경우에 우리는 소과라고 지금 분류를 하고, 무게의 경우에는 이제 80%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곱하기 0.8을 해준다. 이렇게 방금 설명드렸고요. 자, 소과는 어떻게 구분하냐? 자, 아래 보시면은 이 밤의 방향, 자, 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얘를 과립이라고 하겠죠. 자, 과립의 지름 길이를 책정하는데요. 요 지름 길이, 자, 요거예요. 요게 30mm를 초과하면은 우리는 정상. 그리고 요게 30mm 이하면은 소과인데, 우측 보시면은 소과 규격대가 있죠. 자,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지름을 30mm로 지금 파놓은 거죠. 30mm입니다. 그래서 밤을 요 방향으로 요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밤이 통과하면은 30mm 이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소과구나. 그리고 이 밤이 이 소과 규격대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지름이 30mm 초과하는 경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밤의 지름을 다 재는 게 아니고 이렇게 30mm 지름의 원형 모양의 구멍이 뚫린 이러한 소과 규격대에 이제 밤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면은 통과하면은 30mm 이하구나. 자, 그리고 통과하지 않으면은 30mm 초과하는 정상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는구나. 이렇게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자, 다음 8번 보시면은 낙과 피해 그리고 착과 피해 구성조사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자, 우린 아까 앞에서 낙과된 과실 그리고 착과된 과실을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과 피해 구성조사를 어떻게 하냐? 자, 낙과된 과실 중에서 임의로 과실을 20개 이상을 추출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동안 엄청 많이 본 표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이 별표 3에 따라서 구분해요. 그러니까 정상이냐, 50% 피해냐, 80% 피해냐, 100% 피해냐 기억나시죠? 그 별표 3에 따라서 이 낙과된 과실 중에서 우리가 20개 이상을 임의로 추출한 과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조사하는 게 낙과 피해 구성 조사구나. 되게 쉬운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착과 피해 구성 조사예요. 자, 이거는 뭐냐? 자, 당연히 붙어있는 과실, 그러니까 붙어있는 과실에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행하는 게 착과 피해 구성 조사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를 정합니다. 그리고 과실은 20개 이상을 추출해요. 그리고 마찬가지 별표 3이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정상 과실이냐 50% 피해 과실이냐, 80% 피해 과실이냐, 100% 피해 과실이냐 이렇게 각각 분류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조사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착과 피해 구성 조사라고 하는구나.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낙과 피해 구성조사 그리고 착과 피해 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자, 그게 지금 답안에 나와 있죠. 자, 언제 이러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냐? 조사하는 당시에 착과 붙어있는 과실에 이상이 없을 수 있겠죠. 또는 떨어진 과실, 낙과의 피해 정도가 너무 심해요. 대충 눈으로 봤는데 얘는 대충 봐도 다 쓸 수 있는 과실이 없어.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또 별표 2에 따라서 품목별로 미보상 비율을 확인해주면은 조사 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밤이랑 호두의 경우 두 번째 수학 개시 후에는 이러한 수학내 조사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자면은 자, 이 수학 개시 후 수학내 조사는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날짜,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에 수학이 시작된 후에 수학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학 개시 후 수학내 조사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으면 동일합니다.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겠죠. 자, 우리는 그거를 지금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가 맞아요. 그러면은 뭘 조사해야 돼요? 나무수가 몇 추인지 그거를 먼저 조사해야겠죠. 자, 그게 바로 주수조사다. 자, 품종이나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몇 주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죠. 그렇기 때문에 수확이 완료된 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확 완료 주수가 몇 주냐? 그리고 미보상 주수는 몇 주고 고사나무 중 몇 주냐? 지금 이렇게 주수를 조사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값을 빼주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품목별 표본 주수표 별표 1이죠. 별표 1에 따라 표본주를 몇 주로 할 건지 그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계약자의 과수원에서 총 몇 주를 표본주로 할 거야. 자, 이 값을 알게 됐으면은 이제 표본주를 정해야겠죠. 자, 품종 수령별 이제 골고루 반영되도록 표본주를 선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본주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정한 표본주에 붙어있는 과실은 몇 개고 떨어진 과실수는 몇 개인지 착과 그리고 낙과수 각각의 개수를 조사하는데 동일하죠. 자, 밤의 경우에는 송이별로 호두는 청픽 기준으로 착과된 과실은 몇 개고 낙과된 과실은 몇 개인지 각각의 개수를 조사합니다. 자, 착과수 확인, 낙과수 확인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과중을 알아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추출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죠. 자, 밤의 경우, 호두의 경우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특이점은 8번 기수학량 조사가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내용은 수학 개시 후에 지금 수학량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수학이 완료된 기수학량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기수학량은 얼마인지 출하 자료랑 계약자의 문답 등을 통해서 기수학량을 조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과중을 조사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낙과 피해 그리고 착과 피해 구성을 조사해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별표 3에 따라서 낙과 피해 몇 개냐, 착과 피해 몇 개냐. 뭐 정상과실 50%형 피해과실, 80%형 피해과실, 100% 피해과실로 나누어가지고 각각의 낙과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사 당시 착과 이상 없어요 또는 낙과 피해가 심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고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마지막에 뭘 조사해야 돼요? 자, 별표 2에 따라서 미보상 비율. 자, 품목별로 미보상 비율표에 따라 이 미보상 비율은 얼마인지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조사를 해야지 조사 끝. 요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밤이랑 호두,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 어떻게 하냐, 그리고 수학 개시 후에는 수학량을 어떻게 조사하냐, 지금 그 내용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자, 밤의 경우에는 우리는 송이 기준으로 하고 호두의 경우에는 청피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리고 밤의 경우에는 정상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자, 밤의 경우에는 지름의 길이를 기준으로 30mm를 초과하면은 정상, 그리고 30mm 이하이면은 소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과중을 구할 때 이 소과 30mm 이하의 과실은 이 해당 과실의 무게를 곱하기 0.8 한마디로 80%만 적용한다. 이게 지금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다음으로 이제 참다래 품목의 이 수확량은 어떻게 조사하냐, 지금 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다래는 이제 아래 나와 있는 이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수확량을 조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수확 개시 전이죠. 수확 개시 전에는 수확량 조사 어떻게 하냐 보시자면은 마찬가지죠. 자, 뭘 기준으로 해요? 조사하는 날짜죠.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다 이렇게 본다. 자, 먼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는지 심사를 해야겠죠. 자, 그게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게 맞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주수 조사. 자, 나무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품종 그리고 수령을 나누어 가지고 실제 결과 주수는 몇 주고 미보상 주수는 몇 주, 그리고 고사나무는 몇 주인지 그거를 파악합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나무를 파악하면은 이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미보상 주수 그리고 고사나무 주수를 빼주면은 우리는 조사 대상 주수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해요. 자, 이러면은 이제 별표 1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자, 몇 주를 표본주로 할 거야. 이렇게 표본 주수를 선정을 했으면은 표본 주를 선정을 해야겠죠. 자,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주를 선정을 하고요. 자, 참다래 특이사항은 제식 간격을 조사합니다. 자, 농지 내 품종별, 수령별로 제식 간격, 자, 한마디로 심어져 있는 간격이죠. 이 제식 간격을 조사하는데요. 가입 시 제식 간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현지 조사서에 기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마디로 이 계약자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그 제식 간격과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제식 간격을 조사했어요. 자, 그러면은 면적 그리고 착과 수를 조사해야 되겠죠. 자, 면적 조사가 어떻게 되냐 보시냐면은 선정된 표본주별로 해당 표본주 구역의 면적 조사를 위해서 길이를 재요. 길이를 재고 각각의 면적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길이는 윗변이랑 아랫변 그리고 높이를 우리는 지금 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표본 구간 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공식 보시자면은, 자, 표본 구간 윗변의 길이랑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표본 구간 높이를 곱해준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참달의 제식 간격 조사랑 그리고 면적 조사, 이게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우리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그림 2-11에서 보는 것처럼 요렇게 지금 나무 한 개에 정확히 몇 개가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가지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각각의 나무에서 몇 개가 착과되고 몇 개가 낙과되었는지, 자, 이거를 세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기 때문에 참달에는 이렇게 제식 간격과 면적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자, 표본 구간을 정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참다래가 지금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봅시다. 자, 이러면은 아까 우리 지금 면적 조사에서 자, 길이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윗변, 아랫변, 그리고 높이를 지금 된다고 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지금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이렇게 지금 면적을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이 요렇게 높이를 잽니다. 자,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어요. 지금 이렇게 생긴 네모가 아니죠. 자,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이렇게 생긴 거에 지금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은,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요만큼의 이 면적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되셨죠? 자, 그 공식 그대로예요. 윗변 길이 여기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그리고 표본 구간의 높이죠. 이 높이를 재서 이거를 나누기 2로 해주면은 여기 면적을 구한다. 자, 이건 우리 학창시절에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을 토대로 여기 제가 지금 체크한 요 표본 구간의 면적을 이렇게 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선정한 구역 안에 착과되어 있는 과실의 수를 조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이제 과중을 조사해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농지에서 품종별로 나누어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를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크기의 과실을 품종별로 20개 이상, 그리고 농지 기준으로는 최소 60개 이상을 추출합니다. 자, 그리고 나번 보시면은 품종별로 과실의 개수를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개별 과실의 과중이 50g을 초과하냐, 자, 그리고 50g 이하이냐,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무게를 조사하고요. 자, 50g 이하인 과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게의 몇 프로? 70%로 적용한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밤이었죠? 밤은 지름의 길이를 기준으로 30mm를 초과하냐, 아니면은 30mm 이하냐, 지금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어요. 30mm를 초과하는 거는 정상과다. 그리고 30mm 이하인 경우에는 소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 과실의 무게를 따질 때 30mm 이하 소과의 경우에는 실제 무게의 80%로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는 곱하기 0.8로 지금 적용을 한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이 참다래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요? 참다래는 개별 과실의 과중이 50g을 초과하냐, 아니면은 50g 이하냐, 이렇게 나누죠. 자, 그리고 50g 이하인 과실의 경우에는 해당 과실의 무게를 몇 프로로 적용해요? 70%로 적용한다. 자, 밤이랑 참달에 조금 다르죠? 이거 두 개 구분하셔가지고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방금 위에서 살펴본 내용 아래 박스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품종별 계단 과중 구하는 공식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참달의 품종별로 한 계단 과중이 어떻게 되냐? 자, 표본 과실수를 50g 초과 표본 과실의 무게를 다 더해주고, 그리고 50g 이하 표본 과실의 무게를 다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50g 이하인 경우에는 70%로 적용한다고 했죠. 자, 이 같은 말이죠. 자, 요거를 더해준 거를 표본 과실수로 나눠주면은 품종별 한 계단 과중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자, 요렇게 구하는구나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착과 피해 구성조사를 하겠죠. 자,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한다. 자, 아래 내용 많이 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달의 밤이랑 호두랑 다른 점 뭐예요? 참달에는 낮과
낙과는 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번 보시면은 이제 수학 개시 후에 수확량을 조사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뭘 기준으로 조사하는 날짜, 조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해야지 우리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피해가 보상하는 재해로 일어난 피해가 맞는지 그 여부를 심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수조사, 나무수 조사 필요하고요. 이 나무수 조사를 토대로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인지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별표 1에 따라서 표본 주수를 지금 정할 거고요. 자, 표본 주수를 몇 주로 할 건지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표본주. 우리 표본주 같은 경우에는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지금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다리 같은 경우에는 제식 간격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면적 확인해야겠죠.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면적 확인하고요. 자, 그리고 착과 그리고 낙과된 과실을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과중조사까지 하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과중조사에서의 포인트는 참다래는 50g을 초과하냐, 아니면은 50g 이하냐, 이렇게 나눈다. 자, 50g 이하 같은 경우에는 70%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니까 기수확량 있을 수 있죠. 먼저 수확된 양이 얼마인지 출하 자료 그리고 문답 등을 통해서 기수확량을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기수확량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낙과 피해 그리고 착과 피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참다래 같은 경우에는 과실 몇 개예요? 100개 이상을 추출합니다. 자, 됐죠? 낙과도 100개 이상이다. 자, 그리고 착과 피해, 착과도 100개 이상을 추출한다. 이렇게 과실 개수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보상 비율까지 확인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참달의 이 수확량 조사 끝. 요렇게 봐두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밤, 호두, 그리고 참다래의 수확량을 어떻게 조사하냐 지금 그 내용 나와 있었어요. 자, 요 내용 여러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작은 과실들이죠. 대추, 매실, 살구, 그리고 나머지 오미자, 얘네까지의 수확량 어떻게 조사하냐 지금 그 내용 살펴볼게요.